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울진군 음남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발생 2시간 4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헬기 20대와 인력 22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4시경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고준위 방패물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의 건설 방안, 유치 지역 지원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밖에서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원전들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만큼 향후 고준위 방패장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외형의 변화를 겪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산양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데요. 설악산 권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산양 밀집 지역인 경북 울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멧돼지 차단용 철제 울타리가 수십 킬로미터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로 인해 오히려 산양이 갇혀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윈 산양이 철제 울타리에 막혀 마른 나뭇잎만 뜯어먹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에 잡힌 산양도 우두커니 서 있다 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울타리 밖 도로만 건너면 부령 계곡, 물을 마시러 내려온 걸로 짐작됩니다. 울타리 총 길이는 25km.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죽은 산양도 목격됐습니다. 못 올라가고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상건 내리고 내리는 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며칠 전에 작년에 폭설이 왔는데 그 사냥이 죽었더라고. 조그마한 사냥이.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폐단도 있더라고요. ASF는 휴전선을 뚫고 강원도를 지나 울진 남쪽 영덕에서도 발생해 울타리의 한계는 확인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울타리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오차 광역 울타리인데요. 사실 이 아래 영덕까지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지금은 효용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진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2개 노선 또한 이미 좁혀진 산양 서식지를 이중으로 단절시켰습니다. 36번 구국도 신국도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SF 펜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서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S 펜스를 철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양에게는 먹이가 부족한 3, 4월이 보릿고개, 지난 2022년 역대 최장 울진 산불과 지난해 폭설은 산양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울진 삼척에서 74개체가 폐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진 삼척에 3,400개체로 추정되는 산양의 20%에 이릅니다. 막을 하는 멧돼지는 막지 못하고 애꿎은 산양만 철제 울타리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한 달간 경북의 인구 1,378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 부산과 함께 인구 유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4,588명, 인천 2,834명, 대구는 220명 늘었고 서울과 부산, 경북, 강원 등 12개 시도의 인구는 줄었습니다. 1년 전인 2024년 1월 통계를 보면 경북의 인구는 1,412명, 대구의 인구는 316명 유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주시가 상습 침수 지역인 유림 지하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림숲을 없애고 올 연말까지 그곳의 6차선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라시대부터 이어지며 역사적 상징성이 큰 유림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황성동 강변도로를 따라 길게 펼쳐진 유림숲. 그런데 곳곳에 공사를 위해 잘려나간 나무가 발견되고 깃발로 공사 구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곳의 숲을 제거한 뒤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차선 도로를 만들 계획인데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득과 이렇게 수용과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무 베고 시작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뛰쳐나오게 만든다? 그거는 좀 말도 안 되죠. 경주시는 바로 옆 강변도의 유림 지하 차도에서 매년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구간은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해서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 직선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림숲이 신라시대 진평왕의 사냥터로 전해질 정도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경주시가 과거에도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유림숲의 90% 이상을 훼손했다며 똑같은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숲의 90%를 없애면서 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남은 숲마저 이렇게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또 6차선 도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해 조성될 경우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6차선이 돼버리면 저 포항에서부터 울산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완충독지도 없어진 상태에서 교통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그런 주거생활 침해권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경주시는 유림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 문제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민원 등으로 낙동강 뉴욕 환경청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경주시와 유림숲의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이 경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호텔 리조트 기업인 대명손호그룹에 인수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어제 최대 주주인 티웨이홀딩스의 최대 주주 예림당 등이 보유한 주식을 2,500억 원의 손호 인터내셔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대명손호그룹은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대명손호그룹은 항공 안전과 정비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대, 수익성 증대, 레저 항공산업 간 시너지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농업용 로봇 개발이 활발한데요. 딸기 수확은 물론 꽃가루 수정, 병해충 예찰도 가능한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입니다. 사람 대신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익은 정도를 판단해 알맞게 익은 것들만 골라 수확합니다. 사람 손보다는 느리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작업 능률은 더 높습니다. 수확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로봇팔을 바꿔주면 벌 대신 정확한 수분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벌이 약간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꽃가루를 묻혀주게 되는데 저희는 꽃을 잡아다가 진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안에서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꽃가루를 암술에게 전달시켜주게 됩니다. 벌의 원리를 활용한 정확한 수분으로 기형 딸기가 줄면서 상품성은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작물을 정밀 관찰하고 병해충 증상을 촬영해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확은 물론 인공 수분과 예찰까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고 토마토와 오이 같은 과체류 재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농업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노동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산성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었고 이로 인한 농업 분야 부족 인력은 올해 7만 명, 2032년에는 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로봇 개발이 속도를 내고 또 진화하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가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준공됐습니다. 뱃머리 모양을 형상화해 새롭게 단장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하 공진시장에서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마을 주민들이 일상을 나누던 배경으로 등장했던 오징어 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울릉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상반기에 승용차 140대, 화물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3,173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 산림조합은 오늘 포항 장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유소년 탁구부 후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지역 탁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포항 장량초와 장원초, 장흥중학교에 학교별 2천만 원씩 연간 6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초중학교 3개 탁구팀 3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소년체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 석병리항이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누적 사업비 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석병리항에서는 민관 협력형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와 경관자원 정원화를 위한 기적의 동끝 정원마을 조성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난 1월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기본 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은 구룡포 구평리항에서도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젊은 해녀 거점형 어촌 스테이션 조성과 마을 골목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울릉군은 생물학자, 기록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명의 이름 찾기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학계의 명의를 알리움 울릉젠스라는 학명으로 신종 보고한 창원대 최혁재 교수는 명의는 울릉도가 생성된 직후인 약 157만 년 전부터 울릉도에 자생하기 시작했다는 추가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은 1900년 대한제국 내부관리 우용정이 울릉도를 시찰하고 저술한 울도기에서 흉년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식물로 명의가 기술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명의와 산마늘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표기 정정을 요구하고 울릉 명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포항시 연희읍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